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은 끝나기 위해서다. 모험은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. 그것은 죽어야만 의미를 갖는다. 이제 끝은 시작과 하나가 된다. 영혼 같은 순간 속에서 역겨움을 느낀다. 영원히 말이다. 네, 안녕하세요.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끈적임. 오늘은 409일째 되는 아침입니다. 26년 7월 26일 일요일 아침이고요. 오늘도 역시나 4시에 일어나서 이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으면서 끄적이고 있습니다. 이 책 진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가진 않네요. 좀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. 쉽게 그냥 쭉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서 문장을 좀 이해하려면 조금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읽었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앙투앙 로강탱이라는 이 화자가 되고, 그리고 사르트르의 실존 인물은 아닌 거죠. 이 사르트르가 어쩌면 자기를 대신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이 일기를 쭈르륵 쓰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일기의 그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아놓은 게 이제 구토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상황별로 이 주인공은, 화자는 계속 구토를 느끼게 돼요. 계속 역겨움을 느끼는 거죠.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런 구토를 느끼는데, 그 구토를 왜 느끼느냐, 이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사르트르의 철학적인 생각들이 그 구토에 다 녹아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고 있어요.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왔는데, 그 중에서 제가 확 꽂힌 게 뭐냐면 모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. 모험.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험이라는 거는 당연히 겪어야 되고, 그리고 그거는 끝난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모험이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, 기차를 잘못하고 어느 모르는 도시에서 내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실수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밤을 보내는 거죠. 선생님, 전 모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모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, 고난, 역경을 겪는 것이 모험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런데 그 모험이 계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결국 그녀는 누그러질 것이다.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, 평소의 수준을 되찾을 것이다. 결국 그녀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게 결국에는 주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고통이 누그러질 건데,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쩌면 운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. 본인은 한 3년간 계속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. 그럴 때 자기는 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오히려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이 정말로 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뭐 용기를 얻기도 하고, 그래, 살다 보면 힘든 일은 자연스럽게 겪는 거야. 그거를 오히려 끝나는 순간은 죽음뿐인 거야. 그것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야.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야. 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반복되는 거.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정말로 감사하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인 거죠. 근데 여기서도 그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거든요. 시간에 대해서도, 사르트르가 바라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좀 재밌어요. 막 이렇게 그 바깥을 쭉 바라보면서 어떤 도로에 노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거든요. 그 노인이 근데 계속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. 유리창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. 근데 그 노인이 계속 가는 거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,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순간 노인이 여기에 있는 건지,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 앞으로 가 있겠죠. 그리고 유리창에 부딪혀 있는 나는 계속 이 현재에 있는 건지, 아니면 이 앞에 노인이 앞으로 가서 미래에 있는 건지, 이게 이 순간이 어떤 게 현재고 어떤 게 미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. 내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. 현재와 미래가 더 이상 구별이 안 되지만 그것은 지속되고 있고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. 이게 바로 시간이다. 있는 그대로의 시간이다.
이것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만 정작 나타나면 우리는 역겨워지는데 그 까닭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. 영원 같은 순간 속에서 역겨움을 느낀다. 영원히 말이다. 어, 뭔가 조금 이 현재를 바라보는 생각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. 현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. 현재라는 거는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인데 실제로 그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. 제로처럼. 그냥 가상의 어떤 것만 존재하는 거죠.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순간, 그건 과거가 되거나 미래로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순간이 근데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내니까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영원 같은 순간, 역겨움을 느낀다. 이게 진짜 어렵기도 하고 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, 이 시간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. 계속 변화하잖아요. 변화하는 거는 그 순간이 없는 거거든요. 순간이 영원하게 계속 붙어 있어야지만 그게 영원한 거니까. 현재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제로라는 개념인 거죠. 태초의 시작 같은 거예요. 존재하지 않는데 뭔가 그게 연결이 계속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철학적으로 고민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얻을 수 없죠. 우주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르트르도 그거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계속 순간이 계속 영원으로 반복되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무슨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대로 똑같은 어떤 속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중량과 어떤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라는 건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.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는 어쩜 뇌에서 그냥 반응하는 의식적인 어떤 신호로서만 느껴지는 거죠. 과거와 미래가. 그렇다는 거는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. 사실은. 그냥 이 현재가 과거와 미래로 그냥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좀 내가 지금 이 의식하는 이 방법, 이 생각의 순간들이 과거와 미래로 그냥 쫙 결정돼서 펼쳐지는 그러한 것. 그러한 것들로 저는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. 그래서 과거랑 미래라는 게 이 순간순간, 현재의 순간순간이 영원하게 그냥 쭉 늘어진 것. 과거와 미래의 끝과 끝을 무한대로 쫙 늘리면 어딘지 모르는 그 한계를 규정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근데 또 그 순간의 찰나를 제로라는 걸로 순간이라는 걸로 계속 줄여가도 돼도 계속 무한하게 늘어나고 있는 제로를 가기 위한.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줄어드는 것, 영원히 늘어나는 것.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것.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지어지는 그런 순간들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. 이 세상이나 이러한 것들,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것. 그렇게 저는 이 책을 저는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거든요.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에그하르트 툴레 같은 경우에도 정의 내릴 수 없는 현재를 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.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를 즐기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현재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적으로 현재를 딱 규정하는 순간 그건 과거가 되거나 미래가 되잖아요. 시간을 딱 넣는 순간 과거와 미래로 딱 정의돼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는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의 내릴 수 없는 거를 위해서 그냥 어, 그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.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순간, 규정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그냥 살아내는 거. 그게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이 현재를 규정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까미 같은 경우에는 그 반항하는 시지프가 등정하는 그 순간 그냥 부조리 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르트르는 구토의 감정, 역겨움을 느끼게 되지만 까미는 그거를 그냥 부조리한 거를 딱 바라보고 직면하고 직시하면서도
물러서지 않고 뭔가 회피하지 않고 종교로 빠지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자살로 빠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순간의 과정을 반항하면서 역경을 겪어가는 거죠. 그냥 등정하는 시지프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. 그러한 감정을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어쩌면 그리고 그 등정하는 그 고난과 역경을 느끼는 것이 죽으면 끝나게 되고 그 순간 자체가 모험이다. 그래서 그 모험의 순간은 어쩌면 정말로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.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막 정말로 고난과 역경에 느끼는 감정들이 막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힘들어하는 순간 자체가 인생의 의미이자 뭔가 살아가는 증명이 되는 거죠. 좀 조금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결국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,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라는 게 계속 고난과 역경을 느낄 수 없거든요. 왜냐면 감정이라는 게, 이성이라는 건,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기준점이 생겨지게 되면 그 기준점으로 인해서 더 할 때 괴로움을 느끼고 덜해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, 고난과 역경이라는 게 그냥 쭉 힘든 게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. 어느 순간 늘어나게 되면 그게 다시 그 고난의 그 폭이, 고통의 폭이 양이 증가가 계속될 수 없고 어느 순간 되면 감소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기준점이 딱 여기에서 내려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감정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.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결국에는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. 그 고통의 감정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. 결국엔 누그러들 것이다. 여기서 그런 문구들이 표현을 하는 거죠. 결국엔 누그러든다. 그리고 그 자체가 결국엔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, 평소의 수준을 되찾을 것이다. 결국엔 누그러들 것이다. 결국 그녀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다. 그 과정을 겪는 과정을 보면서 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다. 운이 좋은 거다. 모험을 하는 게 운이 좋은 거다. 진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가서 걱정이네요. 뭐 그래도 천천히,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이 사르트르의 생각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,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. 저도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즐겁게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즐거운 하루,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 근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네요. 이 다음 책도 벌써 준비해 놨는데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습니다.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